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코스피 6천도 가능 외치던 외국인들, 주간 순매도 역대 최대 돌연변심외라는 제목으로 김은정 조선일보 11월 9일자입니다. 3일에서 7일 7조 넘게 순매도, 한국인 한국 증시 매도 이유 3가지, 외국인 한국 증시 매도 이유 3가지, 코스피 5천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증시를 가파르게 밀어 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섭게 돌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3일에서 7일 5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2637억 원을 순매도,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것 했다. 주간 외국인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I 거품론, 반도체주 대장주의 타격,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AI 인공지능 거품론이 주범으로 지목된다. 지난 4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홍콩 금융 서밋에서 기술주 거품이 상당해 향후 12에서 24개월 내 주식시장이 10 내지 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답니다. 테드빅 모건스탠리 CEO도 10 내지 15% 조정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준이라며 골드만삭스의 과열 경기를 거들었답니다. 극심해지는 원화 약세 원인도 있고요. 채권 금리도 비상이랍니다. 서울 채권 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7일 3.26%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돌파했고 3년, 5년, 30년물 등 나머지 기간물도 모두 일제히 연중 최고치에 달았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거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죠. 갚는 돈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매도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얘기가 돼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채 매도는 다시 환율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채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내리는지 오르는지 그러한 인과관계는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고채 금리도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죠. 최근 한국전력공사 채권 입찰 부진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찰 등으로 국내 크레딧 시장의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며 금리를 더욱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커지는 변동성 전략은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7% 하락하는 동안 일본 니케이 평균은 4.1%, 대만 가권지수는 2.1% 각각 뒷걸음질했다. 투자자들이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위험회피 성향을 보인 탓에 한국 시장만 약세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식에 대해서는 문의한이란 전제하에 이 정권이 들어서며 코스피 5천 시대 공략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코스피가 4천을 넘었죠. 이것이 다시 내려가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들이 소개된 꼴입니다. 실물 경제가 별 볼 일 없는데 주가의 상승은 거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PBR이 1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에는 공감이 갑니다. 한국, 일본, 대만 주식시장 상승은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중국 주식시장에서 손을 빼면서 갈 곳이 없기에 사들인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든 개인적으로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국도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대중 무역 비율을 급격히 감소시켜 대체 수출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 그냥 여담으로 환율이나 주가 동향 사진을 찍을 때 왜 주로 여성을 배경으로 하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수시로 변해서 여자들이 이 현황판 앞에 지나갈 때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는 건지, 이러면 또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또 욕을 할 것 같은데, 다른 걸 보면은 또 코스피가 4천을 내려서 가지고 3953.76 지수를 나타낼 때 남성 배경으로 또 사진이 하나 찍혀진 것을 구해봤습니다. 트럼프 의원들에게 국민에게 직접 의료비 지원 촉구. 로이터 11월 8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잠재적 타협안을 제시하며 공화당이 현재 건강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연방자금을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오바마 케어가 제공하는 나쁜 의료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 현재 수천억 달러가 보험회사를 빨아들이는데 사용되고 있는 자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그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고 남은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될 2,400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의료 보조금을 포함하는 자금 법안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의회가 먼저 자금 법안을 조건 없이 통과시키고 정부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1월 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라이 릴리 및 노보 노디스크와 GLP-1 체중 감량 의약품 가격 인하 계약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리가 짓는다. 수건 따냈지만 출발부터 동상이몽. 허백윤 서울신문 11월 8일입니다. 한미 원자력 잠수함 건조 구체화했던 트럼프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 밝혔지만 정부는 국내 조선소에서 지을 것 강조. 협상 과정 줄다리기 예상 기회 살려야. 30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의 수건이었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정치적으로나마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한미 정상의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다만 회담 전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부터 견해 차이를 보여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선체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원자력 잠수함에 쓸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 데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도 필리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들은 얘기로는 미국의 핵 잠수함 핵 원료는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경우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교체 주기가 짧다고 합니다. 약 10년.
그래서 수면에 올라와 가지고 수리 기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신 미 핵잠은 약 40 내지 50년간 계속해서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농축 핵 원료만 달라고 하면 미국이 합의하겠는가? 원자로도 미국 거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통제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이 호주에 주기로 한 핵잠은 호주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완전히 만들어서 완제품이 이전되는 것이죠. 호주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좀 틀린 거고요. 이것 때문에 팩트시트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저렇게 겁먹은 사람 본 적 없다. 벗은 제가 집어넣습니다. 중국 관리의 모습이야말로 중국을 제조대국으로 만드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엔도 다카시 중국 문제 글로벌 연구소장인 스쿠바대 명예교수가 기고한 글입니다. 그 복종 문화야말로 중국을 제조대국으로 만든 기반이며 트럼프가 관세에 의해서만 저항할 수 있게 되어버린 근원임을 깨닫고 있을까? 중국을 세계 제1의 제조대국으로 성장시킨 팩터는 첫째, 중국이 공산주의 통치체제일 것.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인내와 복종이라는 동양 문화가 스며 있다는 점. 미국이 성장하는 중국을 제재 등에 의해 무너뜨리려고 해온 것. 그 때문에 중국 국민이 지는 것인가 하는 챌린지 정신에 불탄 것. 시진핑이 하이테크 국가전략 중국제조 2025를 꾸준히 실행한 것 등임을 간파해야 한다. 정상회담 때 거의 양쪽에 늘어선 중국 관리들은 모두 직립부동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댓글을 달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견을 끌어들이려 내려고 저는 뭐 없어요라고 물었지만 그래도 대답은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런 자세로 저렇게 겁먹고 있는 삶의 방식을 하고 있는 남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트럼프 말이죠. 만약 벤스 부통령이 하루 이틀이라도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트럼프 반응으로 보면 왠지 시진핑에 대해 좋다, 부럽다라고 중얼거리는 듯한 뉘앙스가 익힌다. 공산주의 통치체제와 동양문화 융합. 하지만 사실상 중국 관리들은 겁먹지 않았다. 국제무대에서 톱 리더의 체면을 세우는 것은 보통 일인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이런 것은 미국만의 정경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타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총리 대신 의장에 반한 의견을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 그에 비해 미국에 유학했을 경우 장점은 개방성, 국제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트럼프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꿰뚫어 봐야 한다. 뭐 이런 것까지 무슨 중국 문제연구소 전문가라는 일본 무슨 명예교수가 글을 썼는데, 완전히 중공 중앙 이 정치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소년 선봉대원 1억 1,480만 명, 공청당원이 7,416만 명, 공산당원이 9,671만 명. 이 공산당에 들어가야 중국에서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4억 중에서 1억도 안 되니까 이 소수 특권층이 됐다는 얘기죠. 당대의 대표는 2,340명, 중공중앙위원회 위원회 205명,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은 24인,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7인,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위에 시진핑 엉아가 앉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념이 밥상에 음식 갖다 주지는 않아. 볼리비아서 친미 대통령 취임, 19년 좌파 집권 정지부. 윤기훈, 경향신문 11월 9일입니다.
이로써 볼리비아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와 함께 친미 중남미 국가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축복받은 가스바다는 어디에 있나라며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다라고 언급하며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리튬,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볼리비아는 자원부국이지만 에보 모랄레스 루이스 아르세 집권기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미국도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그 사이 볼리비아 좌파 정권은 중국과 밀착했다. 새로 당선된 볼리비아 새 대통령 로드리고 파스가 이 취임식에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게재했네요. 외국인이 안심하고 성매매 얼마나 심하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일본 결국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줘. 그 기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AI가 정리해준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그런 결론은 기자의 요약이 더 효과적인, 왜냐하면 원인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김명상 이데일리 11월 9일입니다. 여성만 처벌 구조 개선해야 지적 나와. 다카이치 매매충 근저리의 규제 검토. 앵화약세 청년 빈곤이 성매매 확산 불로. 일본 내 외국인 대상 성매매 문제 및 사회적 반향이라고 AI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일본에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성매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정도로 성매매 산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성매매 업소에서는 외국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광고와 안내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 일본 내 성매매 산업이 관광산업과 결합되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사회 내에서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정도로 규제와 단속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성매매 산업이 국제적으로도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및 사회의 대응. 일본 정부는 성매매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속이 미흡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성매매 산업이 외국인 대상 범위일 거예요. 그래서 매매, 여성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번지고 있어 일본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해서 다들 성매매로 나간다면은 글쎄 옳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못 살았을 때 우리 언니들이 고생해가지고 기생관광 이런 거로 위해서 일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젊었을 땐.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아야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나라가 잘 살면은 성매매 가격이 올라가긴 가겠죠. 자, 뭐 그건 그렇고 하락하는 트럼프 지지율이라고 시카월드 11월 9일 방송한 내용인데
그런데 미국 민주당 호감도도 최근 급락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2024년 대선 이후에 비호감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뉴갑 GOV라는 통계를 인용했네요. 양당 다 부정적인 상태다. 그놈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내 인재가 없다. 무명의 맘다디 돌풍 원인도 되지 않겠냐. 공산당 지지율 하락은 공화당 지지율 하락은 경제 문제 아니겠는가. 셧다운 상태 역대 장기화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 확대 문제에 대해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에 지금 대립이 있는 거고요. 이게 오바마가 아니고 이것은 원 빅 뷰티풀 액트죠. 이게 오바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말로 익살스럽게 오빠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빠는 되게 짠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하다. 상원에서 정부 예산 통과되지 못했다. 하원은 통과가 됐답니다. 백악관 민주당을 마음껏 비난하세요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트럼프 필리버스터 클로처 제도 없애자. 민주당은 길을 잃었다. 상원이 해결해 줘야 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상원에서 집단 반대가 근데 일어났다. 우리가 소수당이 됐을 땐 그럼 어떡하느냐. 소수당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는 데서 최소한 100표 중에서 60표가 예산 통과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표가 약간 모자라다는 얘기죠. 오늘 좀 상원에서 이 공화민주가 합의에 의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될 예산안이 통과될 것 같다는 뉴스도 좀 비치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적어도 $2,000의 관세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선 레놀즈가 인사이더에서 11월 10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문에서 고수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관세 비판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수십조 달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무부는 9월 성명에서 2025년 회계연도에 관세로 1950억 달러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는 이전의 관세 수입을 국가부채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인들이 $2,000의 관세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재무부 장관은 다른 형태로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스민 톨리버 허포스트에서 11월 10일 보도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발췌했습니다. 베센트는 트럼프의 배당금이 다양한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는 $2,000의 배당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의제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세금 감면일 수 있습니다. 팁에 대한 세금도 없고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도 없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접적으로도 혜택은 국민한테 돌아간다.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관세는 근데 사실은 미국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낼 테니 수출 가격을 깎아달라. 이런 거는 내막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깎아주면 남는 게 없으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성남 토지부패 사건 항소 실패로 논란 불러일으키다.
국내 뉴스보다도 영문 뉴스를 영어식으로들 표현하니까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서 헤럴드 경제 것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손지영 코리아 헤럴드 11월 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주택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고의 부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의혹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오선 의원 나경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 검찰의 결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일요일 성명에서 여당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양심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검사 출신 정치인 한동훈은 일요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부패 스캔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공범이며 이미 국내에서도 부드러운 독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기소된 5명의 주요 용의자가 토지개발 스캔들로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월 31일 지방법원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을 금요일 밤에 지키지 못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 정부를 속여 4,800억 원, 약 3억 2,97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채는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왼쪽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가운데 사람이 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 오른쪽이 김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국 총영사 더러운 목 베겠다 1 대만 유사 답변 항의, 마이니치 신문에 11월 1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설검 주 오사카 총영사가 X에서 타카이치 사나이 수상의 대만 유사시에 대한 국회 답변에 마음대로 파고든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야, 이거는 일본식의 칼로 목을, 타카이치 수상의 목을 베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다. 정부 관계자가 10일 오전 밝혔다. 설검 씨는 8일, 수상이 7일의 중앙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해 존리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아사히 신문기사를 인용해 강하게 반발. 과거가 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화난 얼굴이 마크와 함께 썼다. 그 위에 삭제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설검이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름도 뭐 이상하네. 설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